일반적인 센서 시스템에서는 아날로그 프론트엔드 다음 단에 증폭기가 놓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증폭기 회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센서를 위한 증폭기에서 특히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옵셋과 잡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증폭기 회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자회로나 아날로그 회로 설계와 같은 강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증폭기는 트랜스듀서가 발생시키는 미세한 신호를 DO는 리드아웃 회로에서 다룰 수 있는 크기의 신호로 변환하는 회로로 센서 시스템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증폭기에 대하여 설명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전압 증폭기 회로의 구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전압 증폭기의 기본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이 트랜스 컨덕터를 이용하여 입력 전압을 전류로 변환하고 이 전류를 저항에 인가하여 전압으로 다시 변환하는 과정에서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비율, 즉 전압 이득이 트랜스 컨덕턴스의 변환계수 GM과 저항의 곱으로 구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회로로 구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하는 NMOS 트랜지스터 게이트에 입력 전압을 인가하여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 변화에 따라 드레인 전류를 제어하고 이 전류를 저항에 가하여 저항 양단 간의 전압 변화를 발생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전압 이득은 트랜지스터의 트랜스 컨덕턴스와 부하 저항 R5의 곱으로 주어지는 인버팅 앰플리파이어가 됩니다. 유사하게 PMOS 트랜지스터를 트랜스 컨덕터로 사용하여 동일한 원리로 동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NMOS 트랜지스터의 트랜스 컨덕턴스가 PMOS보다 크기 때문에 고속 하이게인 앰플리파이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NMOS를 사용하지만 PMOS가 잡음이 적기 때문에 저잡음 앰플리파이어에는 PMOS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저항을 사용한 전류 전압 변화는 동작점 전류에 의하여 저항 양단 간의 DC 전압 강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트랜지스터가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하는 출력 신호 동작 범위가 좁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DC 전압 강화가 적어 출력의 범위가 넓으면서도 큰 저항값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류원을 사용하여 바이어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출력 저항이 아닌 출력 노드에서의 등가 저항에 의하여 전류 전압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회로에서 출력 등가 저항은 출력 노드에서 위쪽 전원 전압 방향으로 연결된 등가 저항과 아래쪽 그라운드 방향으로 연결된 등가 저항의 병렬 연결로 구하여집니다. 그러므로 전압 이득은 다음과 같이 NMOS 트랜지스터의 트랜스 컨덕턴스와 채널 저항의 곱으로 구하여집니다. 실제 회로에서 전류원은 다음과 같이 PMOS 커런트 미러로 구현될 수 있으며 회로가 정상적인 커런트 미러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PMOS 트랜지스터 드레인 소스 전압 차가 VDS 셋 이상이어야 하는데 VDS 셋은 일반적으로 200-300mV 내외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패시브 로드보다 출력 동작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항이나 전류원을 부하로 사용하는 경우 GM과 출력 저항이 각각 다른 물질과 소자적 특성에 의하여 구하여지기 때문에 그 비율인 전압 이득은 PVT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설계된 값과 실제 값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PVT 영향을 제거하고 선형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트랜스 컨덕터와 전류 전압 변환 소자를 동일한 형의 트랜지스터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출력 노드에서 위쪽 NMOS 소스 쪽을 바라다본 저항이
GM2분의 1이며 이는 아래쪽을 바라다본 RDS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출력 저항은 GM2분의 1로 구하여집니다. 따라서 전압이득이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며 두 소자의 전압 전류 특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전압이득은 트랜지스터의 크기 비율에 의해서만 결정되어 비교적 정확하게 설계된 전압이득을 가지며 앞서 설명한 회로보다 높은 선형성을 갖습니다. 증폭기의 출력 노드 전압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VDD로부터 전류가 출력 노드로 공급되어야 하며 출력 노드 전압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출력 노드로부터 전류가 빠져나가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단일한 트랜스컨덕터를 사용하는 증폭기는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를 출력 노드로 공급하거나 출력 노드로부터 빼내는 동작이 대칭적이지 않아 선형성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의 트랜지스터로 양방향 트랜스컨덕터를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서로 상보적으로 동작하는 두 개의 트랜스컨덕터를 병렬 연결함으로써 대칭성을 개선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를 푸시풀 구조라고 합니다. 각각의 트랜스컨덕터를 통하여 흐르는 전류는 다음과 같이 기울기가 서로 반대이며 두 전류 차이가 출력 저항에 인가되어 전압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전압이득은 두 트랜스컨덕턴스 합과 출력 저항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푸시풀 구조는 다음과 같이 NMOS와 PMOS가 출력 노드를 중심으로 각 전원 방향으로 대칭적으로 배치되는 회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증폭기 회로를 CMOS 인버터라고 합니다. 이상적으로 각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전류가 대칭적이며 전압이득은 두 트랜지스터의 트랜스컨덕턴스 합과 출력 노드에서의 등가 저항의 곱으로 구하여집니다. 그러나 NMOS와 PMOS 트랜지스터의 트랜스컨덕턴스 파라미터 스레스홀드 전압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대칭적이지 않은 전류 그래프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드레인 소스 저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 관계 그래프 또한 PVT의 영향을 받는 불특정한 옵셋과 전압이득 및 비선형성을 갖습니다. 푸시풀 구조보다 개선된 대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압 또는 전류 차로 신호를 표현하는 디퍼런셜 구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적인 두 개의 앰플리파이어를 이용하여 커먼 모드 전압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로 변화하는 디퍼런셜 신호를 각각 증폭하고 출력의 차이를 구하면 입력의 차이가 중폭되어 나타납니다. 이러한 구조를 슈도 디퍼런셜이라고 하는데 두 앰플리파이어의 옵셋의 차이로 인하여 두 증폭기가 모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입력 동작점을 설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두 입력 신호의 중간값인 커먼 모드 신호 또한 증폭되기 때문에 커먼 모드에 의한 영향으로 증폭기의 정상적인 동작 영역을 벗어나게 되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푸시풀 구조의 비대칭성은 상보적인 두 개의 트랜스컨덕터가 서로 다른 소자로 구현된다는 데 기인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트랜스컨덕터를 동일한 소자로 구현하되 테일 커런트 소스로 두 전류 합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구조를 이용하여 대칭성을 개선할 수 있는데 이러한 회로를 디퍼런셜 페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PMOS를 이용하여 동일한 원리로 동작하는 뒤집어진 디퍼런셜 페어를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디퍼런셜 페어는 이상적으로 소스 전압이 입력의 커먼 모드 전압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각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 차는 디퍼런셜 신호에 의해서만 정하여집니다. 두 출력 전류 차이는
입력 전압의 차이에 의하여만 결정되며 출력 커먼모드 전류는 테일 커런트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전류를 다음과 같이 저항에 인가하여 전압으로 변환하여 출력 전압 차이를 구하면 입력 신호의 커먼모드 전압의 영향이 출력 전압에 나타나지 않는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칭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입출력 곡선에서 모든 짝수 고차항 성분이 상쇄되어 선형성이 개선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퍼런셜 페어를 기반으로 구현되는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는 다양한 회로를 구성하는 기본 블록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는 기본적으로 두 전압의 차이를 증폭하여 출력 전압으로 내보내는데 디퍼런셜 페어에 의하여 생성된 디퍼런셜 전류를 각각 전압으로 변환하지 않고 두 전류 차이에 해당하는 전압으로 변환하여야 합니다. 그라운드로 빠져나가는 두 싱킹 전류 차를 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커런트 미러를 이용하여 한쪽의 전류를 복사하여 전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소싱 전류로 변환하여 줍니다. 이 소싱 전류와 반대쪽의 싱킹 전류를 출력 노드에 연결하면 출력 노드에서는 두 전류 차와 출력 저항의 곱으로 출력 전압이 발생합니다. 흔히 사용되는 오프앰프가 이러한 원리로 동작하며 출력이 단일 노드 전압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싱글핸디드 오프앰프라고 합니다. 싱글핸디드 오프앰프의 경우 디퍼런셜 페어를 이용하여 트랜스컨덕터의 대칭성이 보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류 미러와 출력 노드 상하 대칭성이 보장되지 않아 푸시풀 구조와 마찬가지로 옵셋과 비선형성이 남아있게 됩니다. 보다 개선된 대칭성을 위하여 전류를 복사하고 전압으로 변환하는 과정 또한 대칭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디퍼런셜 페어의 각 전류를 각각의 커런트 미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소싱 전류로 복사한 후 한쪽의 전류를 다시 미러를 이용하여 싱킹 전류로 변환하여 두 전류 차를 구하여 하나의 출력 전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싱 전류를 복사하고 이를 다시 싱킹 전류로 변환한 후 반대쪽 소싱 전류와 차를 구하여 부호가 반대인 다른 쪽 출력 전압을 구합니다. 이와 같이 입력 신호도 디퍼런셜이며 출력 신호도 디퍼런셜인 앰플리파이어를 풀리 디퍼런셜 오프앰프라고 합니다. 전압 이득이 큰 풀리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는 작은 오차나 커먼모드 신호의 변화로 인하여 출력 전압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출력의 커먼모드 전압을 측정하여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피드백하는 커먼모드 피드백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높은 선형성, 넓은 신호 범위, 전원 전압 및 커먼모드 잡음에 대한 높은 저항력 등의 장점이 많아 높은 신호 완결성을 요구하는 대부분의 회로에 풀리 디퍼런셜 구조가 적용됩니다. 앞서 여러 가지 구조의 증폭기를 소개하였지만 전압 증폭기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트랜스컨덕턴스와 출력 저항이 서로 다른 소자의 특성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PVT 영향에 따른 전압 이득과 옵셋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압을 전류로 변환하는 과정 및 전류를 다시 전압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모두 저항을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는데 이때 두 과정 간 서로 간섭 없이 전류를 건네주는 일종의 커런트 브릿지 또는 커런트 컨베이어를 필요로 합니다. 오프앰프를 사용한 클로즈드 루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버추얼 숏서킷이라는 개념입니다. 버추얼 숏서킷은 오프앰프로 네거티브 피드백을 구성하면
OPMF 두 입력 단자의 전압차가 0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예와 같은 회로에서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의 차이를 크게 증폭하여 구하여지는데 OPMF 전압 이득이 무한한 경우 음의 입력 단자의 전압을 구하여 보면 반드시 양의 입력 단자의 전압에 근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OPMF 입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숏서킷된 것처럼 전압 차는 0이지만 전류가 서로 흐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버추얼 숏서킷이라고 합니다. 이 버추얼 숏서킷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면 회로 설계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손쉽게 증폭기 등의 회로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응용 회로 예로 다음과 같이 저항을 통하여 네거티브 피드백을 구성하고 양의 단자를 전압의 기준인 그라운드로 연결하면 음의 단자 전압 또한 0이 되며 이를 버추얼 그라운드라고 합니다. 입력 전압과 버추얼 그라운드 사이를 입력 저항으로 연결하면 입력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전류가 흐르는데 입력 저항은 전압을 전류로 변환하는 트랜스컨덕터로 동작함을 의미합니다. 버추얼 그라운드에 인가된 입력 전류는 피드백 경로에 있는 저항 이외의 다른 경로가 없기 때문에 모두 피드백 저항으로 흐르게 되는데 버추얼 그라운드는 고정된 전압으로 전류를 읽어내어 그 전류를 출력 측으로 전달하는 일종의 커런트 컨베이어로 동작합니다. 이와 같이 전달된 전류는 피드백 저항 양단 간에 전류에 상응하는 전압 차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피드백 저항은 전류를 전압으로 변환하는 소자로 동작합니다. 그러므로 전압 이등은 다음과 같이 저항 B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증폭기의 이득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이 관계가 유효하기 때문에 소자 및 회로의 PVT 영향이나 비선형성에 관계없이 저항 B에 의하여만 전압 이득이 결정되는 증폭기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전류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양의 입력 단자에 입력 전압을 인가하면 음의 입력 단자의 전압이 버추얼 숏서킷에 의하여 입력 전압과 같아집니다. 이 노드에 입력 저항을 추가하고 반대쪽 단자를 그라운드로 연결하면 앞의 경우와 반대 방향으로 입력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전류는 피드백 저항으로 전달되어 저항 양단 간의 전압차를 발생시키는데 출력 전압은 음의 입력 단자 전압에 피드백 저항 양단 간의 전압을 더하여 다음과 같이 저항 B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센서 시스템에서 측정 대상의 물리량으로부터 센서 출력까지의 경로에 있는 각 기능 블록들은 주변 환경이나 PVT 변화의 영향을 받아 불특정한 특성을 갖게 됩니다. 측정 대상의 물리량이 측정 지점 이외의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값을 앰비언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발광체에서 발생하는 빛의 밝기를 옵티컬 트랜스듀서로 측정하고자 할 때 발광체 이외의 주변 조명에 의하여 센서로 들어오는 빛을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특정 지점에서 복사되는 열 에너지를 서멀 트랜스듀서로 측정하고자 할 때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센서 시스템 자체의 서멀 에너지 또한 트랜스듀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변 온도 또는 센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온도를 앰비언트 템퍼레처라고 합니다. 앰비언트와 유사하게 센서에 영향을 주지만 측정 대상 물리량과는 다른 주변 환경을 어트모스피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중의 특정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하이드로폰으로 검출하고자 할 때 소리의 전달 매체인 물의 온도, 압력, 점성, 밀도 등 환경적 조건에 따라 신호원에서부터 트랜스듀서까지의 소리 전달 경로의 특성이나
트랜스듀서의 반응 특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특정 수용액 내에서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측정하고자 할 때 전기화학적 반응은 수용액의 온도 및 pH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용액의 온도와 pH 상태가 측정 시스템이 놓인 어트모스피어에 해당합니다. 센서 시스템에서 측정 대상 물리량에 대한 트랜스듀서 또는 아날로그 프론트엔드 출력 특성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물리량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의 출력 값을 출력 옵셋이라고 합니다. 또한 앰비언트의 영향으로 측정 대상의 물리량이 0인 경우에도 트랜스듀서 출력은 불특정한 출력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센서의 출력 반응으로부터 실제 측정 대상의 물리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앰비언트와 출력 옵셋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앰비언트는 트랜스듀서에 더하여져 입력되는 원치 않는 신호 성분에 해당하는 반면 어트모스피어는 트랜스듀서의 변환 계수, 즉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에 해당합니다. 아날로그 프론트엔드 내에 또는 이후 증폭기 회로는 대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앞서 설명한 여러 구조적 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 공정상에서 두 개의 소자를 완벽하게 동일하게 만들 수 없는 미스매치에 의하여 대칭성이 어긋나 입출력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지 않고 옵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폭기의 입출력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입력을 수직적으로 출력을 수평적으로 표현하면 인가된 물리량으로부터 증폭기 출력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옵셋으로 인하여 센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거나 측정 범위가 극히 좁은 범위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어트모스피어 및 AFE 출력 옵셋과 증폭기 입력 옵셋을 고려하여 측정 대상 물리량으로부터 센서 출력까지의 신호 경로를 다음과 같이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앰비언트, AFE 및 증폭기의 옵셋뿐만 아니라 트랜스듀서의 변환 이득 및 증폭기 이득 등 모든 파라미터가 PVT 및 환경의 영향을 받아 불특정한 값이므로 메저먼트 값으로부터 물리량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트랜스듀서의 입력으로 가해지는 앰비언트와 어트모스피어의 영향을 제거하는 방법은 크게 컴펜세이션, 캘리브레이션, 캔슬레이션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컴펜세이션 기법은 출력 값을 사후에 변환하는 방법으로 측정 대상에 대한 센서 이외에 별도의 앰비언트를 측정하는 센서, 어트모스피어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를 두고 이들을 각각 디지털로 변환하여 디지털 시스템에서 알려진 계산식이나 미리 저장된 맵 테이블을 이용하여 보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수질 센서에서 흔히 사용되는 전기화학적 센서는 용액의 온도와 pH를 측정하기 위한 별도의 센서를 하나의 프로브로 구현한 측정 시스템을 구성하여 온도나 pH의 영향을 소프트웨어로 보정하여 주는 방법이 흔히 사용됩니다. 캘리브레이션 기법은 실제 측정에 앞서 어트모스피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값을 알고 있는 기준 샘플을 측정하면서 센서의 옵셋과 파라미터를 센서의 출력 값이 알고 있는 값이 되도록 조정하고 이와 같은 캘리브레이션이 끝난 후 측정 대상에 대한 센싱을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캘리브레이션은 센서 시스템의 전원을 켤 때 한 번만 실시하거나 측정 중 수시로 실시하거나 또는 측정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실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별도의 어댑티브 믹스드 시그널 서킷 앤 시스템 강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컴펜세이션은
가장 손쉽게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지만 시스템이 복잡하고 각 센서에서 요구되는 신호 범위와 잡음 수준, AD 변환기 해상도가 대단히 높아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응용 분야들이 많습니다. 한편 레퍼런스를 사용하는 캘리브레이션은 대부분은 계측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실시간으로 상시 모니터링 하여야 하는 센서 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캔슬레이션은 지속적으로 센싱이 실행되면서 앰비언트와 어트모스피어의 영향을 제거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측정 대상 물리량이 차단된 다크 트랜스듀서를 추가적으로 사용합니다. 측정 대상의 물리량이 인가되는 센싱 트랜스듀서와 다크 트랜스듀서 모두 동일한 앰비언트와 어트모스피어의 영향을 받는다면 두 트랜스듀서 반응의 차이를 구함으로써 앰비언트와 어트모스피어의 영향뿐만 아니라 옵셋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구하는 회로를 아날로그 프론트 엔드에 추가하여 실시간으로 캔슬레이션이 실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빛을 검출하는 경우 측정 대상의 빛이 차단된 옵티컬 블랙 포토 디텍터와 빛이 인가되는 센싱 포토 디텍터의 차이를 구함으로써 PVT의 영향을 받는 다크 커런트의 영향을 캔슬하는 방법이 흔히 사용됩니다. 또 다른 예로 앞서 케미컬 센서에서 소개하였던 카탈리틱 리시스턴스 트랜스듀서를 이용한 연소가스 센서에서 트랜스듀서 표면에 화학 반응을 차단하는 방막을 형성한 케미컬 블럭 트랜스듀서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트랜스듀서를 직렬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도 캔슬레이션 기법에 해당합니다. 보다 일반적인 캔슬레이션 구조로는 휘스턴 브릿지가 널리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자저울에서 하나의 스트레인 게이지는 측정 대상의 무게가 인가되는 위치에 부착하고 나머지 스트레인 게이지는 측정 대상의 무게가 인가되지 않는 위치에 부착하여 주변 온도와 셀프 히팅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캔슬레이션은 다양한 환경적, 회로적 요인에 의한 대부분의 옵셋을 제거하면서도 아날로그 프론트엔드를 포함한 리드아웃 회로의 요구 사양을 크게 완화시켜주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센싱 트랜스듀서와 레퍼런스 트랜스듀서의 공정 오차에 따른 미스매치에 의하여 그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두 트랜스듀서의 미스매치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의 트랜스듀서를 사용하되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레퍼런스 신호와 센싱 신호를 측정하여 그 차이를 구하는 기법을 Correlated Double Sampling이라고 합니다. CDS는 기본적으로 시그널 페이지와 리셋 페이지로 구성되는데 시그널 페이지에서는 일반적인 센싱 동작과 같이 측정 대상 물리량을 트랜스듀서에 가하여 출력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불특정한 옵셋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리셋 페이지에서는 트랜스듀서에 가하여지는 측정 대상 물리량을 차단하여 트랜스듀서의 출력을 구하면 동일한 이득과 옵셋이 포함되지만 측정 대상 물리량이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두 측정 값의 차이를 구하면 모든 옵셋이 제거되고 측정 대상 물리량에 상응하는 신호 성분만을 구할 수 있습니다. CDS는 옵셋을 제거하지만 변환 이득의 불확실성은 제거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CDS 과정을 측정 대상을 연속적인 신호로 보고 시간축과 주파수 축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입력 물리량을 주기적으로 차단하여 트랜스듀서에 가는 동작은 이와 같이 앰비언트와 옵셋 성분에 더하여진 입력 신호를 CDS 주기에 해당되는 구형파로 모듈레이션 하는 것으로 낮은 주파수 대역에 있던 신호를 CDS 주파수로 모듈레이션 하게 됩니다. 이후 두 출력의 차이를 구하는 과정은 시간축상에서
현재 샘플과 이전 샘플의 차이를 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1차 디스크리트 타임 미분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주파수 응답을 갖는 하이패스 필터를 적용하여 DC 성분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 반주기마다 구하여진 CDS 출력을 한 주기 동안 유지하는 것은 시간 축상에서는 각 샘플들 사이를 인터폴레이션 하는 것으로 신호를 다시 CDS 주파수로 디모듈레이션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CDS 주파수에 있던 측정 대상 신호는 DC로 내려오며 DC에 있던 옵셋 성분은 CDS 주파수로 올라가기 때문에 옵셋이 제거된 측정 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CDS 주파수가 높을수록 옵셋 제거 효과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적용 예로 이미지 센서에서 사용되는 CDS 기법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측정 대상의 복사열을 측정하고자 하는 우주 관측용 카메라나 열 영상 카메라에서 흔히 CDS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2개의 측정 값을 저장하여 차이를 구하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측정 대상을 주기적으로 차단하는 찹퍼와 출력 장소를 선택하는 스위치와 동기화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적 셔터가 닫힌 상태에서 읽어낸 영상과 셔터가 열린 상태에서의 영상의 차이를 구하면 각 서멀 디텍터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옵셋을 제거하고 측정 대상으로부터 복사된 열 에너지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 셔터는 수명이나 부피 등의 이유로 오늘날 동영상을 촬영하는 전자식 카메라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계적인 셔터보다 간단한 일렉트리컬 리셋을 사용합니다. 이미지 센서의 간단한 픽셀 회로는 다음과 같이 포토다이오드를 리셋하기 위한 트랜지스터와 포토다이오드로 구성됩니다. 트랜지스터가 ON 되기 위해서는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스레스홀드 전압 이상이 응가되어야 하며 스레스홀드 전압보다 초과되어 가해진 전압을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라고 합니다. 역으로 ON 되어 있는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소스 사이에는 스레스홀드 전압과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전압의 합에 해당하는 전압 차가 발생합니다. 트랜지스터의 트랜스컨덕턴스가 충분히 커서 이상적인 스위치로 동작하는 트랜지스터는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전압이 0이 됩니다. 그러므로 포토다이오드 리셋 전압은 대략 VDD-VT가 됩니다. 한편 어레이 중 하나의 픽셀을 선택하여 포토다이오드 전압을 읽어내기 위해서 버퍼의 역할을 하는 소스 팔로워가 픽셀에 추가됩니다. 이 소스 팔로워 또한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VT만큼의 전압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스 팔로워 출력 전압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매 트랜지스터마다 스레스홀드 값이 다르며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 프레임마다 CDS가 실행되어야 합니다. 기계적 셔터 대신 회로적으로 포토다이오드를 리셋하고 소스 팔로우의 출력 전압을 캐패시터에 샘플링합니다. 리셋이 제거된 후 정하여진 노출 시간 동안 포톤에 의하여 발생한 전하가 포토다이오드에 축적되어 포토다이오드 전압은 빛의 밝기에 비례하는 전압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노출 시간 후 소스 팔로우 출력 전압과 옵셋을 저장한 캐패시터를 직렬 연결하면 캐패시터의 반대쪽 단자에서 전원 전압과 스레스홀드 전압항이 모두 상쇄되고 빛에 의하여 발생한 전압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은 트랜스듀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인바이런먼트의 영향과 회로적 옵셋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측정 대상 지점에서 발생하여 들어오는 앰비언트를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측정 대상 지점에서 발생하는 물리량을 센서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패시브 센싱과 달리
센서가 특정한 자극을 측정 대상에 가하고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액티브 센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차원 영상을 획득하기 위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라이트 섹션 라이다는 피사체에 레이저 시트를 조사하여 비추어진 선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레이저 선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촬영된 이미지들의 조합을 구합니다. 이때 피사체에 비추어지는 주변 조명이 밝은 경우에는 주변 조명에 의한 영상에 미약한 레이저선이 겹쳐져 보이기 때문에 레이저선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주변 조명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레이저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의 영상과 레이저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의 영상을 각각 촬영하여 두 영상의 차를 구하면 배경 조명의 영향이 제거되고 레이저 선만이 표시된 영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신호 영상을 누적하면 매우 밝은 조명 하에서도 미약한 레이저선을 구분할 수 있는 영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이미지 시스템에서의 CDS 기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별도의 CMOS 이미지 센서 강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앰플리파이어의 옵셋은 증폭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입력 범위의 중간 지점으로 정의되는데 입출력 관계 그래프에서 입력과 출력이 동일한 중폭의 원점을 의미합니다. 옵셋은 PVT 변화의 영향을 받는 불특정한 값이기 때문에 회로적으로 옵셋을 제거하는 오토 제로잉 기법이 널리 사용됩니다. 입력과 출력이 동일한 지점인 옵셋을 검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출력을 입력으로 가하여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압 이득이 충분히 큰 경우 입력 및 출력 노드 전압은 다음과 같이 옵셋 전압에 근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인버팅 앰플리파이어의 옵셋을 제거하기 위하여 옵셋을 검출하는 리셋 페이지와 옵셋이 제거된 채로 신호에 대하여 증폭하는 시그널 페이지로 구성된 오토 제로잉 회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리셋 페이지에서 인버팅 앰플리파이어의 신호가 차단된 상태에서 증폭기의 출력과 입력 사이를 쇼트시켜 발생된 옵셋 전압을 캐패시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시그널 페이지에서는 먼저 입출력을 쇼트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리셋 스위치를 열어 제거합니다. 이후 캐패시터의 반대쪽 전극에 입력 신호를 가하여 옵셋이 저장된 캐패시터와 입력 전압이 직렬 연결되도록 스위치를 구성하면 실제 증폭기의 입력에는 신호와 옵셋이 더하여진 값이 가해지기 때문에 출력에서는 옵셋이 제거되어 증폭된 신호를 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오토 제로잉과 앞서 설명한 CDS가 결합된 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이미지 센서 아날로그 프론트엔드와 증폭기의 입력 사이에 옵셋을 샘플링하기 위한 캐패시터를 두고 픽셀의 포토다이오드가 리셋된 상태에서 증폭기를 리셋하면 캐패시터에는 프론트엔드 출력 옵셋과 증폭기 입력 옵셋의 차가 저장됩니다. 리셋을 풀고 일정 시간 노출한 후에는 포토다이오드 전압이 변화된 만큼 아날로그 프론트엔드 출력도 변화되게 되는데 옵셋이 저장된 캐패시터와 직렬 연결되어 증폭기의 입력 단자에는 포토다이오드 전압 변화에 증폭기의 옵셋이 더하여진 성분만 나타나기 때문에 출력에는 모든 옵셋이 제거되고 증폭된 신호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오토 제로잉 기법은 개별 트랜지스터의 스레스홀드 전압을 캔슬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모스 트랜지스터에 동작점 전류가 흐를 때
스위치를 사용하여 드레인과 게이트를 셔트시키면 앞서 설명한 네거티브 피드백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성을 다이오드 커넥티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때 트랜지스터는 반드시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하며 트랜지스터의 스레스홀드 전압과 주어진 동작점에서의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전압의 합에 해당하는 전압 차가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전압 차를 커패시터에 저장한 후 시그널 페이지에 입력 신호와 직렬 연결되도록 하면 트랜지스터의 동작 전압만큼 레벨 시프트된 전압이 게이트에 인가되기 때문에 PVT에 따른 트랜지스터 스레스홀드 전압과 동작점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